타고 있어요. 택시 타고. 도쿄였습니다. 도쿄 있는 곳에 은세 위치를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하고 역할 부분들 개인 개정도 잘 해주시고. 해볼 수 있는데 뭐 우다시 그다음 노르웨이 사회과학에서의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화라고 합니다. 저는 제1동포로서 중국에서 왔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출발하기 전에 하루 일찍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그때 청장님과 여러 선생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서 이번 스케줄을 짜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기대도 되고 오늘 일찍 출발해서 저는 일본 가는 게 조금 많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감이 안 잡혔는데 막상 이제 일본에 도착하고 대사관과 그리고 충원비 그리고 영사관을 갔을 때 뭔가 이제야 일본에 왔다는 느낌이 실감이 났어요. 첫날이어서 되게 떨리고 설렸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추모비와 주1 대한민국 대사관에 갔는데요. 서가포 회장님께서 기승해주신 주1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님과 함께 이런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저 또한 이 기회에 영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 참가했던 청소년 캠프 활동에서도 늘 제일 교포 친구들, 학생들과 많이 교류를 했었는데 실제 학교를 방문하게 돼서 약간 설레 반, 기대 반도 있지만 이제 제1동포 학생들과 교감, 교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러시아에서 온 전율리에라고 합니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예냐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박물관의 외부를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네, 산책도 많이 했어요. 특히 이거 제일 재밌었어요. 스탬프 찍기였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네. 네, 아까 강당에서 이제 한글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했을 때 다 아이들이 엄청 크게 세종대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이렇게 제일 동포 애들이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해외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동포로서 자부감도 들고 자긍심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지금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앞으로도 좋은 작문을 쓸 수 있는 바른 어린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시노코베에 와보니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젊은 층, 한국 문화를 많이 아는 젊은 층에게 배지를 줘보고 저희 공공의기를 조금 알려봤으니 다음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청년층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대답을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들 다가가는 거는 약간 언어로 약간 영어 가능한지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하면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약간 좀 어른 상대로 한다면 조금 언어를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 여관에 있는 일본인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관광객들이 저희한테 주목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엄청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분에 대한 이런 업적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성시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저희 한국 학교에서 교육받은 역사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현장감 있게 듣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정말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됐고요. 저 또한 이제 한국에서 벗어나서 도쿄로 일본으로 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재외 국민이 된 상황인데 그 당시에 나라를 잃고 활동을 하셨던 제일동포 분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공외교를 통해서 솔직히 예전에 몰랐던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공공외교를 통해서 저희 이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이 이 제일동포 친구들이 본인들의 이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일본 내에서 어떤 한국과의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열심히 배워가고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간다면 이제 해외에 살아도 한국인이라는 약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동포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국적은 일본이고 이제 저희들이 제일교포 3세, 4세로 이어지면서 점점 이런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루트 혹은 뿌리를 찾는 역할을 저희들이 또 도와주고 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공외교라고 해서 좀 크고 거창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저희 문화를 조금 더 알리고 이렇게 조금 더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랑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게 공공외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에 사시는 제 동포분들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한국과 그 사시는 나라의 관계를 위해 또 공공외교 활동 같은 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공공외교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제일동포 분들과 재외동포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를 알리기 위해서는 너무 급하게 하려면 이제 탈이 나듯이 천천히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차세대 재외동포 분들과 이제 한국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 여러분도 현지에서 공공외교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백승민에게 진정한 글로벌 코리안으로서의 디딤돌이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예화에게 따뜻한 추억이고 뜻깊은 교과서이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시작이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반발레리에게 재외동포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도쿄인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준 경험이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신종수에게 소중한 친구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저 임채민에게 소중한 역사를 많이 알게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2023 공공외교단 화이팅! 임태아나 루시다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뜻깊은 추억이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정호에게 제외 동포 역사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서미란에게 망각된 역사를 기억하고 동포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23 공공외교단 화이팅!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나 오준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점이다.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김재녀에게 새로운 인연과 관계를 맺이하는 출발점이다. 2023 공공외교단 화이팅! 이번 공공외교단인 도쿄는 전율래에게 뜻깊은 시간 여행이었다. 이번 공공외교단 이소연에게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의 변화를 희망하게 되는 계기였다. 2023년 공공외교단 화이팅! 이번 공공외교단 인터뷰는 김율리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경험이고 잊지 못할 추억이다.